네, 학교 비정규직원을 정규직인 교육공무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직법이 지난달 28일 발의가 됐다가 거센 반발이 부딪혀서 전격 철회가 됐습니다. 이를 두고서 현 교육 현장에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이 벌어질 것이다 예상이 되는데요. 관련 내용 두 분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의원 의원이시죠. 이정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국 교육공무직본부 담당자시네요. 서울지부의 윤영금 지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교육공무직이 무엇인지 의원님이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학교나 네. 교육행정기관에서 네. 교원이나 공무원 외에 네. 일하는 종사자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교육공무직이라고 하는데요. 네.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에 현재 직종별로 관리되고 있는 직업군이 25개 직종이 있는데요. 네. 이분들만 대략 한 17,900명가량 되고요. 서울시에요. 네, 사립학교까지 포함하면 네. 약 2만 3천 명가량의 네. 그런 교육 공무직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없으면 학교가 돌아가질 않습니다. 정말 학교 행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분들인데 네. 이런 분들이 공무직이라는 이유로 또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법안이 발의된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이 지금 예. 교육 공무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부장님 지금 네. 교육공무직 설명을 이정은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인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저희 학교의 교육 공무직이라고 하는 거는 네. 직접 지부장님도 담당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특수학교에서 특수교육 실무사 일을 10여 년 정도 하고 네. 지금 노동조합 전임에 나와 있는데 네. 그 비정규직은 학교에서 한 40%를 차지하는 행정직 공무원하고 교사를 뺀 나머지 일을 전부 다 교육 공무직이라고 하면서 네. 거기에는 이제 급식실부터 시작해서 과학, 전산, 교무, 행정, 사서, 뭐 돌봄 그 외에 이제 한 60여 개 직종이 되는데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직종이 25개 관리 직종이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의 우리나라 교육 종사자 중에서 네. 서울시에 네. 중고등학교, 초등학교까지 합쳐서죠. 대학은 네. 아니겠죠. 네. 이게 전체의 40%를 교육 공무직이 차지하고 있다. 네. 그런 거죠. 예. 자, 저 문제를 말씀해 주시. 교육 공무직법 이번에 발의됐다가 철회됐죠. 네, 그 얘기하자면 19대 국회에서도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2012년에 유기용 국회의원이 네. 이제 법안을 발의했었는데 약 그 당시에 네. 4조 6천억 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든다는 이유로 네. 폐기된 적이 있습니다. 전국으로 이게 적용되는 그렇습니다. 거였는데 예산 부족 때문에 그럼 교육부에서 이건 반대했던 겁니까? 그러면? 당시에는 교육부도 반대를 했고요. 네. 일단 그 교육 공무직에 대한 이분들의 처우를 반드시 개선해야 된다는 그런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법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네. 폐기된 적이 있습니다. 자, 윤영금 지부장님, 현재 지금 물론 교육공무직법이 유은혜 의원이 발의했다가 철회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일단 그 발의했던 교육공무직법에 대해 설명을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 발의됐던 교육 공무직은 네. 저희가 일단 조항은 자체는 11개 조항으로 간단했었는데 네. 무리를 일으켰던 조항도 몇 가지 있었다고는 보지만 네. 저희가 일단은 저희 교육 공무직 그 직원들 자체가 고용이 불안합니다. 아직도 직종별로 2월 달이 되면은 해고가 통지되어 있는 그런 직종들도 있었고 또 연한이 있는 모양이죠. 네. 그러니까는 이렇게 무기계약이라 하더라도 그 학교에 아이들이 없으면은 그 자리가 빠져야 되는. 어떤 직종이? 그러니까 특수교육 실무사라든가 조리실이라든가 네. 일단은 인력풀이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다른 학교로 옮겨가긴 하지만 저희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 선생님들이 일단은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장이면서 학교하고 직장에 가까워서 다니셨던 분들인데 네. 그분들이 멀리 가셔야 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생겨나게 되고 네. 또 거기에 따라서 고용 불안에 뒤어서 그 전국의 처우가 다 다릅니다. 학교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교육청마다 교육청마다 다 처우가 다르고 다르다는 건 임금이 다르다는 거예요? 임금도 다르고 모든 처우가 다 다르고 뭐 근무 형태도 다르고 그래요? 더러는 세종시 같은 경우는 교육공무직도 시험을 봐서 채용을 네.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되게 이번에 매도됐던 그런 부분도 많고 네. 일단은 교육공무직 법안이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으로 어떻게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여기까지 왔지만은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게 많습니다. 윤영금 지부장님 말씀은 지금 현재의
이런 교육 공무직분들이 고용도 불안하고 처우도 제각각이고 하여튼간에 뭐 사회적으로 어떤 그 정의롭지 못한 차별을 받고 있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요. 교육 공무직법 이번에 발의 철회된 거 의원님이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교육공무직법은 네. 학교 등 교육기관에 네. 교육 공무직 직제를 신설하고 네. 이제 비정규직 우리 이제 공무직 분들도 공무원이나 그 교원에 준해서 네. 똑같은 지위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법 조항 중에서 네. 부칙 제 이제 2조 사항 부분하고 네. 제 4조 부분이 조금 이제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일반 교원들이나 공무원들이 봤을 때 그 네. 내용을 보면은 네. 일단은 제 4조의 교육 공무직원의 채용 처우 및 지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해서 이 법을 적용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부칙 제 2조 사항을 보면 교육 공무직 중에서 네. 교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은 이렇게 우선적으로 좀 교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노력해야 이러한 된다. 부분들이 현재 뭐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네. 예비 교사라든지 또 기간제 교원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그런 우려가 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심각한 이 법안을 발의한 유은혜 의원이 저항을 받았고 결국은 안타깝지만 법안 발의를 좀 처리하는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원 의원이 발의했다가 바로 처리한 이유는 결국은 현직 교사라든가 그렇습니다. 또 이제 공무원을 준비하는 현재 예비 공무원들 또 현직 공무원들의 거센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철회했다. 지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 당사자들하고의 어떤 이해관계가 충분히 이해시키지 못했다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분들에 대해서요? 예, 근데 이제 그분들 자기 자신들이 위협받는다. 그렇죠. 아니면 근데 이렇게 고생해서 나는 교사가 됐는데 어떻게 해서 바로 동일한 대우를 받느냐 이런 주장인 건데요. 그 2조 사항이라는 것은 네. 그 내용은 그러니까는 그 교사 자격증이 있으면서 네. 동일한 일을 하고 교사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처음에 입사했을 적에는 75%의 급여 차이가 나지만 네. 그러니까 그 교사의 75%의 대우가 되겠지만은 10년, 20년이 됐을 경우는 한 45% 정도밖에 되지 않는 급여 네. 체계이기 때문에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는 그런 것도 우선 제기됐지만은 거기에 따른 거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에 위배된다. 위배된다고도 했고 네. 또 거기에 보면은 관계 법령에 거쳐서 따라서 교사로 채용해 달라는 거는 그분들도 임용 기회를 넓혀서 임용으로 가게끔 임용을 거쳐서 교사가 되는 길을 어떻게 네. 보면은 저희 그 학교 저도 현장에서 일을 했지만은 네. 기간제 선생님이 참 많습니다. 많죠. 근데 예. 그분들한테도 그러니까 그분들은 4년 다니시죠. 4년 하고 다른 학교로 옮겨가시고 하는데 아니면 뭐 그만두거나. 예, 근데 그 기간제 선생님들 입장도 보면 똑같은 상황이죠. 저희 만약에 영양교사를 예를 든다면 네. 똑같은 일을 하지만 그 영양교사 채용 기회를 넓힌다면은 이분들도 그 법령을 거쳐서 네. 채용을 거쳐서 가겠다는 건데 마치 그냥 우리를 그냥 교육 공무직 영양사를 교사로 채용을 해달라 하는 뜻으로 받아들였던 부분이 저희들이 설명을 다 못하지 못한 부분도 시험을 거친다는 거였어요. 법령에 따라서 거기에 보면 2조 그 항에 보면은 네. 관계 법령에 거쳐서 그 교사가 되게끔 해달라는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내용을 삭제하고 그냥 교사가 되게끔 해달라 그랬다. 그쪽으로 해서 이제 아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으로 전환하는 내용 아니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그거- 내용이 관계 법령을 거쳐서 그래요? 임용을 하게끔 그런 체계를 만들어 달라, 문제, 넓혀 달라. 문제 핵심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는 거 아니었나요? 거기에서 교사라는 문제가 나온 거 아니었나요? 제가 잘못 이해했나요? 정규직을 비정규직, 그러니까 저희 비정규직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해달라는 부분은 있는데 네. 그 똑같은 교사의 교사에서는, 직종들은 관계 법령을 거쳐서 교사로 되게끔 노력을 해달라는 거였는데 채용을 거치지 않고 뭐 특별 채용을 해달라는 그런 쪽으로 받아들인 그냥 뭐 근무 부분이 연수가 되면 많았습니다. 뭐 예. 교사가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잘못 이해했다 예, 그런 예. 말씀. 네. 이정훈 의원님이 좀 보충 설명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교원단체 총연합회 등에서 네. 이렇게 뭐 시험도 안 본 사람이 글쎄 말이에요. 뭐 교사 예. 공무원이 되려고 한다. 또 교육 공무직이 이제 이렇게 정규직으로 해서 처우가 좋아지면 기존의 교사나 공무원들 처우가 나빠지고 또 정원도 줄어든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교사 자격을 갖춘 직원을 교사로 채용하도록 노력한다는 부칙인데 마치 이렇게 특별 채용하는 그렇게 심각한
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네. 뭐 이런 이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해라고 보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오해인데 왜 충분히 유원 의원은 그 철회했어요? 일단은 교원단체 총연합회 네. 어떤 매우 조직적이고 상당히 그 위협을 받는 그러한 국회의원직의 위협을 받는 상황까지 그 정도였습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약 5만여 건의 비난 댓글 그 저항을 받은 걸로 이렇게 파악을 네.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큰 틀에서 그렇다면 이정훈 의원께서는 지금 그 교육국무직법을 반대했던 현직 교사들이라든가 예비 공무원들 이 사람들의 반대 주장이 그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온당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입장입니까? 저는 네. 우리 이제 동일 현장에서 네. 동일 노동을 하는 노동자분들은 동일 임금이나 그래도 동일한 그 복지를 동일 받아야 노동, 된다는 동일 게 임금을. 저는 그 상식이라고 보고요. 네. 균등한 삶을 보장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뭐 교사와 공무원은 사실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 이런 부분들이 또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실질적으로는 처우를 개선을 해서 고용의 안정성을 확보를 해서 그래도 좀 인간다운 삶을 좀 살려고 하는 취지로 법이 발의이 됐는데 네. 이러한 부분들이 뭐 각 이해 당사자분들의 갈등으로 좀 비춰져서 법안이 좌초된 게 아닌지 네. 그래서 상당한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우려와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게 이정훈 의원님 생각이시다는 거죠. 자, 하여튼간에 아까 지부장이 연결된 얘기입니다만은 네. 그분들이라고 말이 안 되고요. 하여튼 반대하시는 분들은 네. 반대하시는 분들도 좀 이 자리에 나왔으면 좀 더 커뮤니케이션도 됐을 텐데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것 같은데요. 그분들은 정유라법이다 이것이 얘기 들으셨죠, 그죠? 네. 현대판 음서제다 이렇게 주장들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부장님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정유라법이었으면 정말 좋겠지만 네. 그 정도 그러니까 저희들이 채용 단계만 해도 어떻게 정유라법이라 그러면은 진짜 돈을 많은 학부모가 어떻게 해서 채용된 그런 것들하고 비유를 하는데 저희 교육 공무직 자체는 채용이 이렇게 무슨 이렇게 아름아름 뭐 이렇게 해서 뭐 인과관계로 해서 채용이 되는 게 아니고요. 지난해서부터 교육청 단위별로 네. 한꺼번에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학교에 배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네. 이 부분은 상당히 와해가 되는 좀 오해 소지가 많은 많은 것 같고 네. 어떻게 보면은 이 교육공무직 법안이 이 정도까지 떠올랐던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면 괜찮겠다 생각을 하면서도 너무 그 정유라법에다 정유라에다 비유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저희들이 그냥 앉아서 거저먹기 하는 그런 거는 사실상 근무 여건은 굉장히 열악한데, 그렇죠. 그죠? 정규직에 비해서는. 네. 근데 그것을 정유라법으로 하는 것은 그거는 현대판 음서제라는 것은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용납하기 저희 어렵다 그런 입장이신 그 거네요. 학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보면 어떤 그런 진짜 어떻게 보면 가장인 경우도 있지만 네.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이런 현장인데 거기서 비정규직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확연하게 차이 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이는 진짜 학교에서 말하면은 거의 그 유령 같은 그런 식으로 근무를 하고 유령 있기 때문에 같다. 학교에서 존재 가치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많이 과학이나 전산 같은 경우는 담당 선생님들이 부장님들이 어떤 체계에 의해서 교육 공무직은 거기서 도와주는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도 나타나지 않는 그러니까 저희는 특수교육 실무사지만은 그 지원하는 그런 네. 것들이 제 역할보다는 지부장님 어떤 특수교육 실무자는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특수교육 실무사는 장애 아이들이 네. 있는 그러니까 일반 학교에는 통합반이 있고요. 특수학교에는 이제 장애 아이들이 반을 형성하면은 거기에 이제 담임 교사가 있고 네. 거기서 지원하는 일을 수업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부장님 그 일을 예. 하셨던 거죠? 그런 근데 일들이 그것이 이제 비정규직을 하셨던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근무 매년 그러면 2년이죠? 2년마다 그게 바뀌는 예, 건가? 지금은 이제 무기계약이라고 무기계약으로 그래가지고 됐어요? 그런 직제는 바뀌었지만 네. 저희 이제 그 학교 아이들이 학성수가 줄어들면은 어차피 다른 학교로 가야 되는 그래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일단은 고용 안정이 우선이었고 정유라처럼 그런 거는 아니고 일단은 저희가 고용 안정이 제일 우선이고 네. 그 다음에는 그 급여가 지금은 조금 수당 같은 게 생겨서 괜찮지만 저희 처음에 들어갔을 때 거의 일당제였습니다. 80만 원 네. 정도. 그래서 각종 수당이 없었는데 지금이 좀 나아졌다 그래서 한 15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게 어느 정도 받을 만큼 받는다. 뭐 그런 표현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는 많이 상처가 많이 네. 입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부장님 얘기를 요약하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해서 고용 안정을 좀 원하고 있는 네. 거죠. 이것을 마치 교사화를 마치 요구하는 것 같은 네. 그런 부분으로 오해가 있는데 그 문제는
뭐 얘기를 해보고 소통을 하면 상당히 풀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자, 그렇다면 제가 왜 얘기를 여쭤보냐면 그 의원님한테 문제가 되는 조항을 삭제해서 다른 법안을 통과시켰으면 안 됐던가요? 그것이? 윤 의원이 그냥 너무 그냥 충분히 좀 네. 협의를 거쳐서 네, 단계적으로 그리고 뭐 구체적인 예산 소요 현황이라든지 네, 이렇게 단계적인 그런 좀 그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더라면 네, 저는 충분히 협의가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시작부터 네. 마치 우리 정규직 공무원들의 일자리를 글쎄 말이에요. 밥그릇을 이렇게 뺏는 그런 법안이라고 공격을 받았고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하지 못한 그런 또 책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 자, 서울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지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 공무직들의 뭐 인원 아까 말씀하셨고 처우라든가 현황이라든가 이런 건 지금 서울시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금 서울시에서는 네. 지금 이제 그 서울시 교육청에서 네, 서울시 그렇죠. 교육청에서는 네. 조례 및 네. 교육 규칙에 의거해서 교육 공무직 근로자분들의 네. 어떤 그 처우와 지위를 지금 이제 보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규직 공무원들에 비해서 상당히 너무나 열악하고요. 고용도 불안정돼 있는데 한 가지 사례를 들면 네. 우리 근데 조금 있으면 명절이 다가옵니다. 그 그렇습니다. 명절 휴가비가요. 40만 원이었습니다. 1년에. 그런데 70만 원으로 이제 이번에 이제 올랐는데요. 교육 공무직분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기 상여금이 보통 일반 공무원들은 아마 3개월에 한 번씩 정기 상여금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정기 상여금이 연 50만 원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신설됐습니다. 이런 거는 정말 또 서울시의회에서 조례로 통과시킨 거네요. 이런 부분들도 끊임없이 우리 네. 서울시 의회도 많이 노력을 했고요. 네. 또 이제 우리 조희영 교육감이 이제 네. 또 교육 공무직 분들의 어떤 지위와 처우 개선이 참 필요하다고 인식이 되어서 네. 조금씩 개선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정말 그 차별이 크고요. 이런 부분들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네. 우리 교육 그 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그걸 보고 있는 거네요. 그죠? 그럽니다. 가장 그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민주주의 그리고 뭐 인권 그리고 뭐 자유와 평등을 가리키는 교육기관에서 이렇게 종사자분들 간의 편차가 크다는 거는 저는 정말 그 우리 사회에서 바람직하지 못하고요. 이 부분들은 반드시 좀 해소돼야 된다 그런 네. 생각입니다. 그 지부장님 그러면은 네. 아무래도 학교 현장에서 쭉 네. 공부를 하시고 있어요. 이렇게 교육 공무직과 현직 교사, 네. 현직 그러니까 정규직 공무원들 간에 네. 뭔가 위화감도 조성되겠습니다. 알게 모르게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상당히 그게 선생님들하고도 문제가 있지만은 그 네. 행정직 공무원 단체에서 보면은 그 공무원 단체도 불과 몇 년 전에 네. 그 지방직 공무원으로 바꿨던 그 임시직 공무원들을 바꿨던 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그분들도 다 시험을 거쳐서 100% 오신 분들은 아닌데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교육 공무직 법안이 정규 무슨 공무원이 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우가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본인들의 처우가 나빠진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각인을 많이 시키고 이번에 그 법안이 폐기된 건 그러니까 철회된 건데 철회됐던 것도 좀 서운한 마음은 있지만 네. 철회됐다는 그 자체를 가지고도 거의 폐기다. 우리는 이겼다. 해가지고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했을 그래요? 때 저희 현장에서 있는 교육 공무직 선생님들이 상당히 좀 위축이 많이 됐고 상실감도 많이 느꼈습니다 이번에. 그래요. 앞으로 네.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그 부분들을 저희가 뭐 한 분 한 분 다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상황도 있지만 교육이라든가 이런 저기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저희 조합원들한테 선생님들한테 많이 알리고 네. 우리 법안은 절대 폐기된 게 아니고 다시 또 어떤 부분이 그러니까 여러모로 설명회를 거쳐서 토론회를 거쳐서 언제 다시 우리가 교육 공무집법을 만들어야 자주 된다는 거. 만났었어요? 저희 이제 일을 더불어 같이 하기 때문에 자주는 그래요? 못 뵙고 네. 좀 몇 번 뵙습니다. 이원 의원은 고마운 분인가요? 아니면 철회했으니까 고맙지 않은 분인가요? 좀 저희들의 섭섭하신가요? 입장에서 네. 예전에 유경 의원이 되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셨는데 네. 그 이후로 유은 의원님께서 같이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이었는데 네. 솔직히 얘기하면 좀 너무 성급하게 처리하시지 않았나 거기에 대한 서운한 마음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지금 정리가 안 된 네, 상태입니다. 이원 의원 한번 출연하면 제가 여쭤볼게요. 왜 네. 그러셨는지. 자, 해결책 좀 어떤 해결책이 필요하고 사회적인 문제까지 말씀드리니까 지부장님 말씀
학교 현장에서의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이 요인으로 번지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일단 사회적 해결책. 근본적으로는 이제 국회에서 네. 더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네. 다시 교육 공무직 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이 재발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일단은 재발이 서울시, 돼야 된다. 네, 네. 서울시의회에서는 현재 그 조례와 네. 또 교육 규칙 개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교육 공무직 분들의 네. 안정적인 고용과 처우 개선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할 생각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죠. 하나 예를 들면은요. 지금 올해 예산안에 우리 이제 복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이제 공무원들은 이제 기존의 350포인트에서 450포인트로 슬그머니 올렸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약 2만 3천 명 정도 되는 네. 우리 교육 공무직 분들의 복지 포인트는 동결시켰습니다. 네. 서울시의회에서는 복지 포인트를 균등하게 적용할 것을 요구했고요. 네. 이제 내년 상반기에 열릴 예정인 추가 경정 예산 편성에서 네. 똑같이 교육 공무직 분들도 우리 정규직 공무원들과 같이 복지 포인트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이 소식 들으셨었어요? 네, 지금?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런 네. 작은 노력들부터 차별받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생각이고요. 네. 가장 교육 공무직 분들 중에서 많은 그 직종이요. 급식 분야입니다. 아, 네. 이런 분들이 근골격계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데요. 이분들의 정신 건강, 신체 건강을 직업병이네요. 파악하기 위한 그동안에 그 실태 조사한 게 없는데 네. 이번에 시의회에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4,200만 원 예산을 증액을 해서 네. 실태 파악을 위한 용역을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하고 또 우리 조희영 교육감께서 또 교육 공무직 노동자분들에 관심이 대한 많아요?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네. 조금씩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정훈 의원 그리고 전국 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의 윤영금 지부장이었습니다.